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고등학생 시절 첫사랑과 연애에 성공해 대학을 넘어 결혼까지 하게 된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소개시켜 준 게 기억도 안 나는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고요. 그 친구와 아내는 중학교 때부터 같은 학원을 다니며 친했고 아내가 친구와 함께 찍은 제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든다며 소개시켜 달라 했다더군요. 저는 소개 자리에 나온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했고요. 저희는 서로의 첫사랑이었어요. 여느 소설에 나오는 사랑 이야기처럼 저희의 연애는 애틋하고 또 애절하기도 했으며 친구처럼 장난을 치고 서로의 모든 부분을 포용하기도 했어요. 아내는 정말 평생을 사랑할 수 있을 것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7년 정도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결혼 생활을 보냈죠. 그 과정에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기도 했고 주식으로 투자를 하다 겨우 모아둔 적금에 비상금, 전세금을 모두 날리기도 했으며 우울증이 겹쳐 자살까지 생각했었어요. 이렇게 위태롭고 힘들었던 삶 속에서도 아내 덕분에 여지껏 살아왔습니다. 아내는 제가 해고당했을 때에는 괜찮다고 당신은 어디서도 인정받고 신임받을 사람이라며 그 회사가 이상한 것이라며 절 위로해 주었고 주식 투자를 실패했을 때는 원래 주식은 길게 보는 것이라며 주식에 넣은 돈은 없는 돈 치자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말과 함께 아내가 결혼할 때 가져온 비상금 1억을 제게 쥐어주더군요. 당신이 돈 많이 벌어서 10배로 갚으라며 해맑게 웃어주면서요. 아내 몰래 우울증 약을 먹으며 죽고 싶다는 말을 다이어리에 적었을 때 아내는 그 내용을 몰래 보고 그날 이후 매일같이 제가 사랑한다고 당신 덕분에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다고 이야기해줬어요. 초반엔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싶었는데 우울증이 어느 정도 치료되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당신 다이어리 봤다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는 이야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너무 속상했다고요. 그 글을 보고 밤에 절 재운 후 화장실로 가 펑펑 울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냥 무작정 절 믿어주는 것뿐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제게 힘을 주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이런 사람을 두고 내가 죽을 생각을 하다니. 아내는 정말 제가 사랑하는 걸 넘어 존경하고 제 삶의 방향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6년 만에 기다리던 아이가 찾아왔을 때 저는 정말 목을 놓아 울며 아내에게 고맙다고 막노동이라도 해서 당신과 사랑하는 내 아이 지키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 이후로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현장직으로 이직했어요. 현장직은 힘들지만 연봉이 더 높았거든요. 아내는 아이를 낳기 직전까지 일을 했고 육아휴직도 최소한으로 잡았어요. 임시 쪽에 일을 시키는 게 너무 미안했고 출산 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죠. 아이는 저희 부모님께서 낮에 봐주시고 저녁엔 아내와 제가 아이를 돌봤어요. 밤새 우는 아이에 잠도 못 자고 출근해 교대 근무를 했지만 그러면서도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람과의 아이. 넉넉하진 않고 대출이 잔뜩 끼인 집이지만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 가끔 외식은 할 수 있는 생활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생활은 임신 중 출산 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노동하던 아내의 희생으로부터 만들어진 행복이었죠. 그걸 알고 있었기에 만약 행복할 순 없었고 더 열심히 일했어요. 더 열심히 아꼈고요. 그렇게 조금씩 아끼고 모아 마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헛된 기대였을 뿐이었죠. 아내는 이제 돌된 아이를 제 품에 떠넘기곤 이혼을 하자고 이야기했어요. 아내 말로는 그 아이도 제 아이가 맞고 아이 때문에 발 묶이기 싫다네요. 저와 함께한 아이라는 흔적이 너무 싫고 지우고 싶다네요. 아내를 소개시켜준 제 친구와 결혼 전부터 외도 관계였고 저와 결혼한 이유는 제가 돈을 더 잘 벌어서라고 하네요. 그 친구는 집안이 조금 많이 안 좋았어요. 병변한 직장에 취업하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최근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아내는 공장 노가다 전전하는 돈보단 공무원이 좋을 것 같다며 양육비는 달달이 적당히 보내줄 테니 자기 찾지 말라고. 자기도 좀 행복하고 편하게 살고 싶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많았지만 그 말을 하는 아내의 표정이 정말 너무 차가웠어요.
사실 정말로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한 건 사실이었어요. 돈을 모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아내를 외롭게 입고 필요한 순간에는 늘 없었거든요. 그냥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거죠.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과 가정이라 생각했던 모든 게 제 착각이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고 행복하고 싶다는 말을 하며 절 떠나겠다고 말하는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알겠다고 이야기했어요. 함께 살던 집은 처분하니 겨우 대출금을 갚을 돈이 나왔고 모든 빚을 지우고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제 부족함으로 나온 결과이니 그저 수긍할 수밖에요. 저는 본가로 들어가 교대 근무를 이어가며 아이를 키웠어요. 부모님은 전 아내를 두고 지 자식을 어찌 버리냐고 욕했지만 전 할 말이 없었어요. 저와의 결혼 생활은 그녀에게 지옥이었을 수도 있다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없는 제 삶이 그저 지옥이었어요. 이혼 후 친구와 아내는 저와 관련된 모든 연락과 인연을 끊고 잠적했고 아내의 흔적이라면 매달 80만 원씩 입금되는 양육비가 끝이었죠. 그 무렵 거의 전 재산을 날렸던 주식이 호황을 맞이하여 전 제가 투자했던 돈의 배, 아니 뒷자리에 0이 2개는 붙을 만큼 엄청난 수익을 냈어요. 정말 순식간에 막대한 돈을 벌었지만 함께 기뻐할 아내가 없더군요. 아내와 함께였다면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된다고 정말 좋아했을 텐데 말이죠. 저는 아내의 계좌에 전에 이야기했던 아내가 준 돈의 10배를 입금했어요. 무슨 일이냐며 연락이라도 올 줄 알았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그저 매달 같은 날 80만 원이 입금될 뿐이었죠. 그리고 아내의 유일한 흔적인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 다니던 일을 관두고 작은 카페를 오픈했어요. 아내에게 줄 사랑을 모두 아이에게 줬고 부족함 없이 키웠습니다. 주식으로 번 돈은 평생 펑펑 쓸 돈은 아니라도 평생 일하지 않고 적당히 평범하게 써도 남을 돈이었으니 일보단 아이에게 집중했죠. 엄마 없는 외로움,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아이에게 모은 신경을 곤두세워 살았더니 아내와 이혼한 지도 10년이 넘어가더군요. 아내와의 결혼 생활보다 이혼한 지 더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주변에선 다들 제게 묻더라고요. 아내가 밉지 않냐고. 바람 펴서 떠난 아내가 뭐가 그리 좋냐고. 아직도 못 잊고 이렇게 앓고 있냐고요. 제게 아내는 그저 집사람, 와이프를 넘어 삶의 이유이자 중심, 방향이었어요. 제 모든 걸 좌지우지한 사람이었죠. 사실 카페를 연 것도 아내가 커피를 좋아해서였어요. 아내가 떠났지만 제 삶은 모두 한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아내와 바람을 핀 그 친구에게서 10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그 친구에게 욕이라도 해야 할지, 얼굴이라도 한 대 쳐야 할지,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인사해야 할지. 정리되지 않은 생각으로 친구를 만나러 갔고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어요. 저는 그저 웃으며 남의 부인 뺏어놓고 울긴 왜 우냐고, 내가 네 얼굴이라도 한 대 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힘없는 실소를 지었어요. 친구는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아내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10년이면 저도 많이 정리됐을 거라 생각하고 찾아왔다는데 네, 저는 아무런 정리도 하지 못했죠. 친구는 다 상해버린 제 얼굴을 보고 그 사실을 알고 눈물을 터뜨렸다네요. 그리고 친구는 지난 10년간의 짧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1년쯤 전 친구에게 아내가 찾아가 부탁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출산을 한 지 얼마 안 된 아내가 암에 걸렸고 이미 말기였다고 하네요. 정말 흔한 레퍼토리인데 그런 것이 아내에게 일어났다고 했어요. 아내는 임신 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아이를 유산하고 치료를 했으면 살 수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고 치료와 약 없이 고통을 참았고 출산 후에도 1년 동안을 버텼다고 합니다. 거의 기적이었대요. 살아있다는 사실이. 아내가 친구에게 부탁한 내용은 도저히 본인이 견디지 못하게 되면 불륜을 연기해주고 자신이 죽어도 제게 양육비를 매달 일정 금액 꼬박꼬박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아이가 20살이 되면 보험금을 모두 전해주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절대 자신이 이런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제게 하지 말라고 무릎을 꿇고 부탁했고 친구는 저와도 오랜 친구이지만 아내와도 오랜 친구였기에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네요. 아내는 저와 이혼 후 1년간의 항암 치료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났고
친구는 아내의 주변 사람에게 제게 이 사실을 전하지 않도록 정리했다네요. 오늘이 아내의 기일이자 저희가 이혼한 지 10년째 되는 해라 이번 기일은 저와 함께 챙기고자 제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내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하지 못했고 저와의 아이 때문에 치료를 시도하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간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고 더 이상 나올 눈물도 없다 생각했는데 납골당해 있는 아내의 유골함과 사진 앞에서 탈진 직전까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하는 건 단 한순간도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고 아내를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이 절 위로하더군요. 만약 그 시간 동안 아내를 원망했다면 저는 정말 견디지 못했겠죠. 아내에게 미안해서. 하지만 그저 아내를 그리워하고 잊지 못한 상태로 살았기에 그것 하나는 제 삶에서 잘한 일이라 생각했어요. 아내의 죽음과 진실을 알게 되고 저는 크게 달라진 것 없이 살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온 정성을 다하고 평소처럼 카페를 열고 그렇게요. 조금 달라졌다면 친구와 가끔 아내 이야기를 하며 술 한잔을 하고 눈물 젖은 밤을 보내거나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자주 만나고 처갓집에 자주 들려 인사를 드리고 효도를 하는 정도죠. 아내가 선물한 아이와 함께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때가 되면 저를 기다리고 있을 아내에게 아이 이야기와 장모님, 장인어른께 대신 효도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줄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사실 하루하루 가슴이 찢어지지만 그래도 아내가 선물해준 삶이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